가족들이 좀 철저한 준비,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주면 좀 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임종을 도와주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물품이 없었어요. 통증 조절만 해드리고 먹는 약으로 가능했고, 제가 마지막에는 몰핀 주사를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먹는 약으로 충분히 총정이 됐습니다. 산소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산소 방생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침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용 침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체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위도 올라가고 다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특수 매트리스를 이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환자가 거의 말기 되면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특수 매트리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침대, 그다음에 환자가 입으로 먹는 경우에는 유동식, 미용 이런 것도 준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콧줄을 끼고 있다. 그렇죠? 비위관을 쓰고 있을 때는 그 비위관을 줄 식사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준비되면 음식을 어떻게 주는 방법을 배워와야 되겠죠. 관우에다가 그냥 주사기로 이렇게 밀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배워오고, 그다음에 내가 혹시 이런 것들을 잘 못할 경우에는 갑자기 물어볼 수 있는 그룹을 알아놔야 되겠죠. 24시간 전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임종했을 때 사망 진단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인후정명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유튜브 하면서 제가 그 주민센터 갔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인후정명서라고. 보통 우리나라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를 봤으니까 사망진단서를 끊어주죠. 근데 집에서 만일 임종했다. 그러면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아니면 그 환자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인후정명서라고 뭐냐면 이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질병에 있었고 말기 암 환자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 아닌 이웃이 2명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 서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위암 말기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임종했습니다. 그렇게 2분이 자기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제출해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그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와 같은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적 절차도 사전에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다가 환자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는데 갑자기 고열이 생겼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이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응급 연락처를 적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황되면 몰라요. 그래서 큰 노트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그 다음에 119를 신고하는 요령도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면 바로 받잖아요. 119 받으면 그쪽에서 거기가 어딥니까? 뭐 환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숨은 쉽니까? 이러면 너무 당황이 돼서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익혀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장 문화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죠? 매장을 하는 경우 극히 드물고 그렇게 환자가 사망하면 가장 먼저 화장터를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터를 알지 못해서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수도회의 장례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화장터부터 시간을 잡습니다. 그 화장터의 시간을 잡아야 우리가 입관은 언제 할 것이며 장례미사는 언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터가 잡히지 않으면 3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4일장, 심지어 5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돌아서 인후증명서를 가져왔다. 만들었을 때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녁에 죽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하실 수 있어요. 24시간 내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에. 그래서 임종이 됐다. 그러면 이제 환자를 집에서 그냥 바로 3일장까지 두실 건지, 아니면 우리는 집에서 임종했을 때 장례식장을 쓸 거다. 지금은 다 장례식장을 쓰죠. 왜냐하면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 집에서 음식도 하고. 근데 지금은 장례식장을 옮길 경우에 미리 알아두었던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전화하면 그 집에서 모시러 옵니다. 그 장례식장 모시기 전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정사진입니다. 보통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 못 해놓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녀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영정사진 찍는 그 형제님, 봉사하시는 형제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보통 없는 경우엔 주민등록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나오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좀 안 좋을 때는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영정사진을 위패를 바로 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사전에 나는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 혹시 사전 연명치료 결정서를 썼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수납에 뒀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고인이, 아니 환자가 나는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기 기증을 했다.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거기에 장기 기증이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시신을 기증했는 증서가 어디 있는지, 그죠? 그 어느 병원에서 시신을 기증했는지, 이런 것도 가족이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후 장기는 눈이 가능합니다. 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안구센터로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안구를 적출하러 오십니다.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절차를 밟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간단하게 뭐 집에서 아버지 임종시켜드려야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환자가 임종을 시키는 죽음을 맞이하는 법적 절차를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던 환자들이 집으로 임종 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연명치료 중단을 한 환자가 보통 가족이 집으로 모시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호스피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연계해 줍니다. 큰 대학병원에서는. 그래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그 절차를 밟고 집으로 모시고 오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간호사의 정기적인 방문 때 와서 통증 조절을 해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의 박진호 교수님하고 통화하는데,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는 정말 마약이 없는 나라라고 했죠. 지금은 굉장히 마약이 다 퍼져 있다는,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사약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패치가 있습니다. 마약의 패치는 주사 맞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 그죠? 패치도 용량이 큰 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지속적으로 붙여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조적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일 산소 발생기를 갖고 있다면 산소를 어떻게 줄 것이, 마스크를 줄 거냐, 코로 줄 거냐. 또 산소 마스크를 갖고 있으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끼는 경우에.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어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 정도를 유지할 건지, 몇 도로 떨어지면 전화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90 이하로 떨어지면 병원의 호스피스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산소를 100% 산소를 줬는데 9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창이 많은 환자가 있다.
그럼 욕창 간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할 때 체위를 2시간 간격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 경우 욕창 간호는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와서 욕창 간호를 해줍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에는 어머니가 욕창이 생겼어요. 물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2번 쓰러지시고 이제 반신을 모셔시면서 집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게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전신이 약해지니까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에어 매트리스도 쓰고 했는데 제가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15일 동안 어머니 곁에 계시면서 욕창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창 환자가 누워있을 때 모욕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욕 서비스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하면 기계를 가져와서 환자를 모욕시켜 줍니다. 아니면 집에서 가족이 모욕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모욕을 시킨다 그러면 환자를 샤워실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모욕 의자가 있습니다. 그 모욕 의자가 바퀴가 달려 있어요. 환자를 거기 앉혀서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 의자가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샤워기로 환자에게 비누질하고 위에서 샤워기를 주면 이 물이 모욕 의자 밑으로 쭉 다 빠지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닦고 그다음에 욕창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그 의자를 쭉 끌고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장비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모욕을 시킬 수 있는 모욕 침대도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서 모욕을 침대시킬 수 있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보통 장기 용의암 등급을 받은 환자는 그런 것들이 복지용으로 모두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1급부터 5급까지 1급은 얼마 정도, 2급은 얼마 정도 그런 거를 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에서. 그래서 정말 복지국가가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환자가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가족들이 모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호스피스 팀들, 병원에 있는 팀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례식장으로 연결하면 장례식장에서 환자를 모시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챙겨갈 것들이 있죠. 사망진단서, 그다음에 영정사진, 그리고 혹시 고인이 준비해뒀던 깨끗한 내의. 왜냐하면 환자가 장례식장으로 가면 바로 냉동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인이 평소에 즐겨 입었던 깨끗한 옷, 그다음에 내의 이런 것들이 준비해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임명하셨지만 새 내복 한 벌, 그다음에 아버지가 즐겨 입었던 옷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거 고인에게 준비한 물품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깨끗하게 수세를 거두시고 그 깨끗한 내복과 옷을 입힙니다. 입혀서 냉동실에 넣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면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좀 철저한 준비,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주면 참 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